그다음에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비교 가능합니까?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서 행정과 사법기능의 수행 현장이 곤란했다 이거 동의하면 그렇게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느 점에서요?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점에 대해서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및 행정 기능이 수행이 현장에 곤란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냐고요. 제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다만 적절치 않은 제가 게 아니라 그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릴 수만 있을 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장관한테 네. 묻는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 관련되어진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되어진 비상계엄을 선포할 건의를 준 것은 전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내의 매치에 있어서 행정과 네. 이런 기능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 장관에 묻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그 판단을 안 하신다는 것은 대통령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그 이후의 상황에 지금 그 계엄 발령 당시 상황을 저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의 판단을 묻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그러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당부당을 저한테 묻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하십시다. 네. 그다음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자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고 그것이 공무원의 책무죠. 저는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충성하기 네. 위해 장관을 하고 계십니까? 충성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저희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죠. 국가와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민인데 지금 말씀은 아니요. 다만 자,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네.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지속적으로 이게 행안부 장관께서 지금 답변 과정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계엄은 그 국가 그 원수로서의 또 통치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들은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거는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네.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은 통치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고도의 통치행위라든지 정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검사 탄핵이 소위 말해서 여기 저 계엄법 2조에 나와 있는 이 사회질서 내지 이 저 뭡니까? 행정기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이 지금 장관께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 좋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가의 어떤 그 이 공무원으로서 또 이 계엄법에 따르는 이 행안부 장관의 책무를 갖는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행정사법의 기능이 현재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된다까지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관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네. 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네. 대통령님이 설명하신 거,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신 거를 말씀드린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는 그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본인의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엄을 그 발효시키는 데 있어서 이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행안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대통령에게 보자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기능, 행정기능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엄, 비상계엄이 발효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판단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님의 그 당시 국무위원한테 설명하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본인은 그다음에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위원장님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요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부분은 주로 외적이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고 행안부 장관은 뭐 경비 계엄이랄까요? 그 국내에서의 소란이나 소요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역할이 배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건의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겠죠. 하지만 저도 알게 된 게 그날 당시 갑자기 용산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법률을 검토하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선포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깊이 논의를 했었고요. 무려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께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그러한 전달의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거기에서 당부, 법률적인 적법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본인의 의사를 개진해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도의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책무를 다했다고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워요. 대통령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좌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만 보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십니다. 그 진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걸 비상 개혁에 동의하신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자, 장관께서는 총체적으로 그 법률적 근거와 또 대통령의 어떤 그 동기까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